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퇴근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시장은 상당히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주거 쪽이 너무 불안하고 분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사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상반기가 역대 최대 인허가 수를 인허가가 들어갔고 가장 많이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기존에 이제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쉽게 얘기하면 떼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는 사람들이 그쪽 주거 쪽 시장이 분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기존 상품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똑같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사는 기존에는 기업체를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기업체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는 그런 분양 대행사가 대부분 분양 대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저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다수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분양 대행사가 들어와서 분양을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분양했던 데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특성상 실제로 쓸 기업체는 선택을 굉장히 빨리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분양 당시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건물이 올라가고 나면 그 스펙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라도 분양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업체를 상담을 하면 맨 처음에 분양 당시에 상담을 했던 기업체가 입주할 때쯤 돼서 분양 계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양을 하는 사람의 트렌드가 바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무작정 지금 당장 결정하고 지금 당장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이 없는 분양 조직이고 어떻게든지 당장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수요자들을 분양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쉽지도 않은데 어떻게든지 임대 투자자 손쉽게 할 수 있는 임대 투자자들만 갖다 놓는 거예요. 돈은 그 사람 분양사원 입장에서 가장 쉽게 분양 계약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런 임대 투자자입니다. 실사용자는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스펙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 사이에 임대 투자자는 그냥 이게 좋다더라,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온다더라,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더라, 그러니까 쉽게 계약을 톡톡 합니다. 돈을 잘 벌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결과 예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초창기 때 분양 수요자의 니즈, 분양 수요자가 전체 한 50% 정도는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았다고 치면 지금은 제 판단에는 80% 이상은 임대 투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80% 이상은. 특히나 이런 전통적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던 조직이 아닌 일반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떼분양을 했던 이런 조직이 들어와서 분양을 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가 제가 봤을 때 임대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뻔히 나와요. 90%가 임대 투자자로 다 들어와서 전부 다 임대 놓을 사람들만 분양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한 건물에 대해서. 그 물건이 전체 건물이 다 지어지면 90%를 다 임대를 맞춰야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제가 굉장히 염려하게 보고 이 시장을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희처럼 원래 지식산업센터만을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던 사람이 결국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저는 사실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일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기업체한테 임대를 주는 물건이라는 것만 알아도 수요자가 기업체다, 임대하는 사람이 기업체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불특정 다수에 비해서 진짜 10분의 1, 뭐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기업체만을 상대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이렇게까지 돌아가지 않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 경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졌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수익형 부동산을 뭔가 안정적인 걸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강박관념,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주거 쪽이 힘들어지니까 팔기는 팔아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해서 무리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자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투자자로. 쉬우니까. 계약금 10%면 되니까. 근데 정작 건물이 다 올라갔을 때 임대를 맞출 수 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그런 사태들로 이제 아직은 공론화가 되지 않고 아직은 수면 위로 완전히 많이 올라오지 않지만 불과 제가 봤을 때 2년 3년 후가 되면 이제 많은 매체에서도 많이 언급을 할 것이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고 뭐 수익률에 속아서 뭐 계약을 했네 어쩌네 이런 기사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고 공실 대란 뭐 이런 건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불보듯 뻔해요. 임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그게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 업의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오래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정말 있어요. 정말 좀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잘 보시죠. 제가 정말 제 영상에서 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쉽게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정말 그 중에 옥석주 그렇게 많은 중에도 선택해서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실소유자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쓰기에 여기는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차라리 분양을 받으시면 좀 더 임대사업 하기도 나으실 거고 좀 더 좋은 부분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겠고 정말 이 임대 분양시장을 잘 모르겠다. 그냥 매매로 사세요. 매매로 그냥 역하고 가까운 쪽에 근방에 가서 급매물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해서 차라리 그거 사세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토요일 퇴근길인데요. 참 시장이 갈수록 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여건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주변을 열심히 보고 기사도 많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냉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잣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으니까요. 늘 경청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